얼거로 배우는 중국어,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가을 바람이 분다라는 뜻의 치우펑 추에라는 동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요부터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秋风秋风吹，树叶树叶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秋风秋风吹，树叶树叶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 네, 반갑습니다. 네, 노래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낱말이 반복되고 있어서 더 쉽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秋风秋风吹，树叶树叶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 근데요, 딱 이게 봤을 때 시각적으로 뭔가 허전함, 뭔가 이상한,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안 들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동요를 보게 되면은 글자 수도 맞추고 운도 맞추고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보면은 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이 5글자씩 되어 있고, 세 번째 줄 6글자, 네 번째 줄 5글자예요. 이게 여기 한 글자씩 빠진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허전함이 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요, 동요에서는 똑같은 이 글자를 반복하면서 리듬감을 살리고 글자 수를 맞추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글자 수 바꿔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秋风秋风吹，树叶树叶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秋风秋风吹，树叶树叶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 네, 멜로디가 있어서 그런지 뭐 크게 뭐 글자가 5글자, 6글자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번 글자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秋风秋风吹吹 하는 식으로吹자 하나 더 썼고요. 树叶树叶飞飞 하는 식으로 飞자 하나 더 넣고요. 마지막 줄에도 张开翅膀追追. 자, 요렇게 낭송한 거 한번 또 듣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秋风秋风吹吹，树叶树叶飞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追。秋风秋风吹吹，树叶树叶飞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追。 네, 글자 하나 더 넣어주니까 훨씬 더 리듬감이 있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딱 보기에도, 글자 수가 맞으니까, 이게 뭔가 딱 완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초이, 페이, 조이 하는 것도 다 A 하는 식의, 운으로 맞춰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동요가, 운이 맞으니까, 더 이제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살아나네요. 자, 오늘은 이 동요 쭉 외워볼 텐데요. 발음 껴보면서 일단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듣고 갈까요? 네. 秋风秋风吹吹，树叶树叶飞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追。秋风秋风吹吹，树叶树叶飞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追。 교실 수업을 하게 되면은 무한 반복을 할 텐데, 동영상 촬영하면서 계속 반복만 하는 것도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지만, 뭐 이렇게 틈나는 대로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발음 껴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秋风秋风吹吹，树叶树叶飞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追.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요 화면 캡처해 놓고 하나배움 하나하나씩 파악하면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秋风秋风吹吹，树叶树叶飞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追 하는 식으로
빠르게 발음하는 것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정확하게 발음하는 쪽에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고, 정확하게 발음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조금씩 속도를 내서 빠르게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훈련하세요. 자, 그럼 한 줄씩 쭉 한번 볼까요? 치우펑, 치우펑,吹, 吹. 맨 끝에吹자, 큰 의미 없이 붙인 거예요. 원래는 중국에서 동사를 2번 반복하게 되면은 좀 뭐뭐 하세요 라는 명령이나 권유가 됩니다. 또는 내가 좀 뭐뭐 할게요 라는 의미도 되고요. 좀 뭐뭐 하다 라는 뜻으로 동사가 2번 반복되면 의미가 이제 변하는데요. 현재 이 동요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뭐뭐 하세요, 뭐뭐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권유나 명령이나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니에요. 단순히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치우펑, 치우펑, 吹, 吹. 예, 가을바람이 불어요, 불어요. 자, 가을바람이 분다라는 식의 동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바람이 제일 예쁘게 부는 동네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제일 예쁘게 부는 동네는 성남시 분당입니다. 네, 바람이 분당, 네, 분당. 자, 썰렁하게 해서 미안해요. 네, 자, 바람이 불다란 뜻의 초에는요, 이게 자연 바람이 부는 거 말고도 후 하고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초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 하고 뭐 악기를 불다라고 할 때 초에라는 동사 사용하고요. 또 하나, 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끝장나 버린 거, 파토 난 거, 네, 이런 것도 초에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야, 너 여자친구랑 잘 지내니? 헤어졌어. 끝났어, 우리. 뭐 이런 얘기 할 때 초에러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랑 잘 만나? 남자친구랑 끝났어요. 할 때 초에러. 예, 초에러 하면은 어떤 연애하던 상태에서 둘이가 헤어졌다, 끝났다 라는 이런 속어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요. 가을바람이 붑니다 라고 할 때 치우펑, 치우펑, 吹, 치우펑, 吹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을바람이 붑니다. 됐죠? 네, 첫 번째 줄이 제목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제목이 치우펑, 吹. 첫 번째 줄은 가을바람이 불어요, 불어요 하는 식으로 치우펑, 치우펑, 吹, 吹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은 뭐였었죠? 나뭇잎이 날라요, 날라요 하는 얘기 있었죠. 예, 나뭇잎 뭐라고 하죠? 树叶라고 합니다. 树叶, 树叶, 飞, 飞 이렇게 얘기하죠. 树叶, 树叶, 飞, 飞. 자, 나뭇잎이 이리 날고 저리 날고 하는 건 뭐라 그래요? 飞来飞去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 동물 같은 경우, 동물이라기보다 뭐 동물도 괜찮겠네요. 새도 괜찮고 뭐 반딧불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날아다닌다 할 때는 飞来飞去가능해요. 근데 나뭇잎이 날아다닌다라고 할 때는 飘라는 동사 사용합니다. 飘来飘去라는 식으로 이리저리 흩날린다라는 표현 사용하기도 합니다. 飘라고 하는 글자도 일단 소리를 하나 기억해 둡시다. 飘来飘去하면은 낙엽 같은 것이 흩날리다 라는 뜻이 돼요. 이리저리 흩날리다. 예, 飞来飞去 이리 날고 저리 날고 飘来飘去 하면은 이리 흩날리고 저리 흩날리고 看来看去 하면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听来听去 하면 이리 듣고 저리 듣고 想来想去 하면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막 고민할 때 想来想去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얘기할 때 생각 좀 해. 이리저리 생각한다라고 할 때 想来想去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리 세어보고 저리 세어보고 할 때는 数来数去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뭐뭐来뭐뭐去하는 표현도 예, 그냥 참고로 하나 알아둡시다. 자, 다시 한번요. 树叶树叶飞飞 나뭇잎이 날라요. 날아가 다녀요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이거예요. 就像一群蝴蝶 마치 한 무리의 나비 같아요. 이 쥔이라는 말은 한 무리 군자예요. 그래서 한 무리의 나비 같다, 뭐뭐와 같다, 뭐뭐와 닮았다 라고 할 때 쌍자를 사용하죠. 마치 뭐뭐와 같아요, 한 무리의 나비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낙엽이 막 날아다니니까 팔락팔락하고 날아다니니까 그게 마치 나비처럼 보인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就像一群蝴蝶 나비를 蝴蝶라고 발음합니다. 就像一群蝴蝶 一群한 무리예요. 네. 한 무리의 나비떼처럼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서 나온 문장이 张开翅膀追追 张开翅膀 하면 날개를 펴고 追追 쫓아갑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낙엽들이 나비처럼 날개를 펴고 막 서로가 쫓아간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동요를 부르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낙엽이 막 날아다니니까 내가 두 팔을 날개처럼 이렇게 쫙 펴고, 예? 그리고
쫓아간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동요는요, 뭐 딱 정해진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낙엽들이 나비처럼 날개를 펴고 막 쫓아다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동요를 부르는 어린아이가 날개를 펴고 두 팔을 벌리고 막 날아간다라는 것처럼, 뭐 낙엽 날아가니까 어린아이들이 낙엽 쫓아가자 이러고 팔 벌리고 뛰어갈 수 있죠. 그 모습을 형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장카이라고 하면은 펴다, 벌리다, 뭐 두 팔을 펴다, 두 팔을 벌리다, 또는 병원에서 진찰할 때 의사 선생님이 입을 벌리세요 하고 들여다보잖아요. 그때 장카이 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팔을 벌리다 할 때는 장카이 슈앙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날개를 翅방이라고 합니다. 翅방. 자, 한 글자만도 날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어로 날개라고 할 때 한 글자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날개라고 할 때는 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리날개라고 할 때는 야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날개 할 때는 한 글자만 쓰지 않고翅방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지치라고 하니까 이 닭날개밥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중국에 가면은 닭날개 요리들이 있잖아요. 닭날개를 이렇게 요리해서 얹어놓은 밥 같은 경우는 지치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양꼬치구이 있잖아요. 꼬치구이로 양꼬치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닭날개 꼬치 구워서 파는 것도 있어요. 가오치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닭날개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중국에 가면은 닭날개 관련된 요리 시켜서 한번 잡숴보시고 야치, 야방이라고도 하는 거 있어요. 그죠? 야치라고 하면은 오리날개가 됩니다. 자, 날개를 펴고 날아갑니다 라고 할 때 날개를 펴고 쫓아갑니다네요. 그죠? 여기서 조이자는요, 추격하다 할 때 추자예요. 뒤쫓아가다, 추격하다, 따라가다 라고 할 때 조이라고 합니다. 두 날개를 펴고 쫓아갑니다 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요. 조이라고 하는 낱말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대시하다라고 할 때도 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아까 두 팔을 벌리다 뭐라고 했었죠? 장카이 슈앙쇼라는 말 했었죠. 요 장카이 翅방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제가 노래를 하나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노래 한 소절만 잠깐 들어볼게요. 我愿变成童话里你爱的那个天使，张开双手变成翅膀守护你。 여기 지금 좀 전에 했던 장카이 슈앙쇼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렸어요? 몇 번 반복해서 좀 들어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我愿变成童话里你爱的那个天使，张开双手变成翅膀守护你。你要相信，相信我们会像童话故事里幸福和快乐是结局. 이런 노래 있죠, 그죠? 동요 제목은 뭔지 아세요? 동화입니다. 동화라는 노래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 적어놨어요. 꽝량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고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유튜브에서 동화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조금 슬픈 그런 뮤직비디오도 하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부분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我愿变成童话里你爱的那个天使，张开双手变成翅膀守护你。 굉장히 가사가 멋지지 않아요? 저 이 부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我愿变成童话里你爱的那个天使，张开双手变成翅膀守護你。 동영상 강의하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노래까지 부르고. 동화 속에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카이 슈앙쇼, 두 팔을 벌려서 변할 거예요. 뭘로 변하냐? 날개로 변해가지고, 두 팔을 날개처럼 이렇게 변하게 해서, 너를 쇼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팔을 벌려 날개처럼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멋진 말이죠, 그죠? 장카이 슈앙쇼, 变成翅膀守护你.
이런 표현 하나씩 외워두세요. 노래 가사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이런 거 적어서 외워두고요. 카톡에 뭐죠? 예, 푸사 말고 일일 날마다 써놓는 거, 그 메시지로 이런 거 하나 올려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푸사 말고 뭐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아무튼 张开双手变成守护你. 자, 하나병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张开双手变成翅膀守护你. 두 팔을 벌려 날개로 변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手가 지키는 거고 후가 보호하다 할 때 후자죠. 자, 이런 문장도 하나 참고로 더 남기하고 넘어갑니다. 동화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张开翅膀追追 할 때追가 있었어요. 이追라고 하는 글자는요, 추격하다 할 때 추자인데요. 추격하다, 따라가다, 뒤쫓아가다 라는 뜻 말고 대시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那些年我们一起追的女孩라고 해서 그 시절에 우리가 함께 대시했던 여자아이, 좋아했던 여자아이라는 뜻으로 여기 영화를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요 여자 배우가 주인공이고요. 요 남자 배우가 이제 두 주인공이죠. 남녀 배우. 요 여학생을 좋아해서 여기 있는 요 남학생들이 다 이 여학생을 좋아해서 대시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만 영화고요.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追가 쫓아가다, 대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학생을 내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편지를 쓴다라든지, 만나자고 약속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追입니다. 물론 남녀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요.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럼 그 아가씨를 내 아내가 아니구나. 내 여자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시하는 걸追라고 합니다. 이렇게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단순히 추격하는 거 말고 대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동요에서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쭉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동사가 반복되면요, 뭐뭐 하세요, 뭐뭐 좀 하세요 라는 식으로 명령이나 권유의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 칸칸 하게 되면은 당신 좀 보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칸자 한 번만 써도 괜찮아요. 니 칸 하면은 너 봐라 라는 뜻인데요. 니 칸칸 하면 당신 좀 보세요 라는 명령이 되죠. 물론 니 칸 하는 식으로 이 중간에 한일자를 하나 끼워 넣어도 괜찮습니다. 좀 뭐뭐 하세요 라고 할 때 니 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니 칸 니 칸 한 글자만 해도 괜찮아요. 니 칸 하면 너 좀 봐, 너 봐라 하는 얘기고요. 니 칸 하면은 너 좀 봐봐 라는 식으로 좀 뭐뭐 하세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 덩덩 하면 무슨 뜻이 돼요? 너 좀 기다려 라는 얘기죠. 니자 없어도 괜찮아요. 덩덩 좀만 기다려요, 잠시만 기다려요 라고 할 때 덩덩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동사가 두 번 반복될 때는요, 두 번째 글자는 약하게 경성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칸 하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칸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라고 할 때도 덩덩 이렇게 얘기하죠. 덩자가 제3성이라서 삼성 글자가 두 개만 앞에 있는 제3성은 제2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덩덩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 덩덩 너 좀 기다려 하는 얘기입니다. 니 시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 좀 해봐, 너 좀 시도해봐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해봐,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권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백화점에 옷 사러 갔을 때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할 때 니 시시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을 한번 신어보세요 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라고 할 때 시시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좀 보세요, 니 칸칸. 당신 좀 기다리세요, 니 덩덩. 당신 좀 뭐뭐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라고 할 때 시시. 당신 좀 잡숴보세요, 맛 좀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니 치치 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니 장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요, 동사를 두 번 반복하면은 좀 뭐뭐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그대로 이제 말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요, 문제는 니 치치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중국 사람들은 정작 그렇게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맛 좀 보세요 라고 할 때는 니 장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볼 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니 치치 하면은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알아듣긴 합니다만 좀 어색한 느낌? 왜 이상하게 얘기하네? 왜 이렇게 얘기할까? 장창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고 많이 쓰는데 요 정도의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니 칸칸.
你等等，你试试，你尝尝. 당신 한번 맛 좀 보세요. 당신 좀 맛 좀 보세요.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니가 오면은 당신 뭐뭐 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데 주어 자리에 我가 오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我看看 하면은 내가 좀 볼게요. 내가 좀 이거 해볼게요. 뭐 이렇게 뭘 시도해볼게요. 뭐 제안하는 그런 어감이 됩니다. 이 경우 라이자를 하나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라이자는요, 내가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어감이 들어갑니다. 我来看看 내가 좀 볼게요 하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요, 我来听听 하면 내가 좀 들어볼게요 라는 뜻이 되고요. 我来试试 내가 좀 해볼게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我来尝尝 내가 맛 좀 볼게요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음식이 좀 이상해, 쉰 것 같아, 들어봐, 내가 맛 좀 볼게 할 때 我来尝尝 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음식이 맛있게 잘 됐는지 간이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맛 좀 볼게, 我来尝尝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거죠. 자, 라이자가 오다라는 뜻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할 때 我来뭐뭐뭐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我来看看, 我来听听, 我来试试, 我来尝尝. 네,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동사 반복하면 어떤 시도, 제안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앞에 랑자를 하나 붙여서 얘기하기도 해요.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할 때 让我想想. 그거 어떻게 되는 거니? 하고 물어봤을 때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볼게. 让我想想. 생각이 안 날 때 생각해 보겠다.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다라고 할 때 让我想想 이라고 얘기합니다. 让我想一想. 이자 하나 넣어도 괜찮고요. 랑자는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허락이나 양해를 구할 때 붙이는 글자입니다. 让我看看 내가 좀 볼게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让我看看让我试试 내가 한번 시도해볼게요, 내가 좀 시도해볼게요, 시도하게 해주세요 라는 어감으로 랑자를 하나 붙여서 얘기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동사를 두 번 반복하면 좀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연결해서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我想出去走走. 나 좀 나가서 걷고 싶어, 나 좀 나가서 거닐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我想出去走走 라고 합니다. 我想出去看看. 나 좀 나가서 보고 싶어, 나 좀 나가서 볼래요 이런 얘기할 때 我想出去看看 하면 되는 거고요. 我想出去逛逛 하면은 나가서 좀 거닐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逛街라는 표현 알죠? 逛街, 거리 구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백화점이나 뭐 상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아이쇼핑 하는 거, 이때 逛街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라는 뜻이에요. 我想出去逛逛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나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사를 두 번 반복하면은 좀 뭐뭐뭐뭐 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네요. 你说说为什么? 그냥 왜요? 라고 물어볼 때 为什么? 라고 물어봐도 돼요. 근데 말해봐 왜? 라고 할 때 你说为什么?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수어자를 두 번 반복해서 你说说为什么? 말 좀 해봐 왜? 뭐 이런 어감이 되겠죠. 좀 해봐라 라고 할 때 동사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你说说 말 좀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你说说怎么办? 말 좀 해봐 어떡하지? 말 좀 해봐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얘기할 때 你说说怎么办? 하면 되는 거고요. 你说说怎么回事? 말 좀 해봐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봐. 怎么回事? 이라는 표현 하나 외워둡시다. 네. 어찌 된 거니?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얘기할 때 怎么回事?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돌아오다라는 회자가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돌아오다라는 뜻 아니에요. 1회, 2회, 3회 하듯이 어떤 일의 횟수를 쓰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你说说怎么回事? 하면은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쩐 일이니? 왜 그런 거니? 뭐 이런 얘기할 때 怎么回事? 이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你说说为什么? 你说说怎么办? 你说说怎么回事? 네, 이런 식으로 说说라고 하면은 말 좀 해봐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표현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친구가 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좀 앉았다가 들어와서 앉으세요 라고 할 때 进来坐坐 进来坐坐 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와서 좀 앉으세요. 들어와서 좀 놀다 가세요. 이런 어감입니다. 들어와 앉은 사람한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坐下来喝喝茶吧. 앉아서 차 좀 드세요. 집에 들어오면은 앉아서 이제 차 좀 마셔요 라고 할 때 坐下来喝喝茶吧. 喝喝茶, 坐坐 뭐 이런 식으로 동사 반복하면은 좀 뭐뭐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 동요 가사 보면서 한 번씩 들어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조용히 요 가사 음미하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吹，秋风秋风吹，树叶树叶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秋风秋风吹，树叶树叶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秋风秋风吹吹，树叶树叶飞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追。秋风秋风吹吹，树叶树叶飞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追。秋风秋风吹，树叶树叶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秋风秋风吹，树叶树叶飞，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동요입니다. 치오팡 치오팡吹吹, 우리가 외울 때는 동사 하나 더 넣어가지고 6글자로 글자 수 맞춰서 외웁시다. 치오팡 치오팡吹吹, 树叶树叶飞飞, 就像一群蝴蝶张开翅膀追追. 이런 식으로 같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번째 동요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6번째 동요 가지고 또 다시 만나기로 할게요. 谢谢各位，我们下次再会。감사합니다.